이제 요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기가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으로 마음을 잘 조절해 주도록 해주고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명상음악이나 시를 들려줘도 좋고,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매 순간 성실껏 대해줍니다. 정확한 언어적 설명과 묘사를 하고, 목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커야 됩니다. 음악 소리는 지도자의 소리보다 작아야 하고요. 엄격한 권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사랑과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역동적인 그러한 동작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강하게 하고, 휴식이나 명상을 할 때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리고 시작과 끝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도를 하고 반응을 관찰하는 기술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간결한 방법으로 지도하고요. 이제 보완대책 의학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NIH 넷캠, 이것을 보완대체의학센터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립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대체의학을 분류하는 곳은 이 5가지입니다. 심신의학, 전통의학은 한의학이나 또 중의학, 아유르베다의학,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전통의학, 티베트의학 이런 겁니다. 수기의학은 마사지 같은 것들이죠. 지압, 에너지의학, 기치료, 기치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생물의학은 이제 허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간요법에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생물의학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한국은 보완대체의학 중에서 한의학이 제도권으로 진입했고, 나머지는 비제도권에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증진을 위한 그 보완대체의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완대체의학을 건강증진 모듈에서 힐링 모듈, 즉 항상성이 기준점을 벗어난 것을 항상성이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회복해 주는데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적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보완대체의학 중에서 현실적으로 그 현행법상 용인 가능한 영역만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의학,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예술치료, 뭐 음악, 미술 이런 것들, 최면, 기도요법 이런 것들은 이제 현행법상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기의학, 마사지, 지압 이것도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 간 피로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 또는 조합원 간 이렇게 서로 손이 닿지 않는 등 같은 데를 마사지 해준다든가 지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법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학, 기치요, 요가에서 하고 있는 요가 후라나 비디아라든가 기공, 레이키 이런 것도 의료법에 크게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않습니다. 생물의학, 뭐 아로마 허브, 그 다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식이요법 이런 것들은 전혀 의료법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통의학, 중의학, 아유르베다의학, 동정의학, 티베트의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의학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의학은 본인 자신한테 사용하고 가족 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또 타인을 위해서 시술을 해준다든가 하면 이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법에 대한 의료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의료법 27조 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인을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 87조 1항은
27조 위반 시 벌칙입니다.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법 5조는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그러니까 부정의료를 한 업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사업장을 차려놓고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여기에 플러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병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겠는지 면제에 대한 사항도 알아야 되겠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형법 20조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법 5조에 보면 사회상규는 가정에서 가족 간 의료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27조 여기를 근거로 살펴보면 용어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건강증진 용어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방이라든가 또 뭐 시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 측정을 한다든가 심신 상태를 뭐 이렇게 측정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진단한다든가 뭐 무슨 병이라든가 이렇게 의료적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금 앞에서 얘기한 특별조치법 5조에 관한 내용 부정의료 업자의 처벌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례입니다. 심천사회의료법이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워서 자신에게 시술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손이 미치지 않는 등 쪽은 파트너를 정하여 서로 사열해주는 행위는 자신의 요구로 자신의 몸을 사열한 것이기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로 자신의 몸을 사열한 것, 자신이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열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닌 행위를 가르쳤다고 무면허 의료 행위 교사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심천사회의료법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이렇게 난 겁니다. 이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제 가르쳤다고 그 의료행위 교사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제목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천사회의료법이 뜻을 어기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지부 170군데를 강제로 제명시켰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춘천에서 그 수지침에 대한 그 고소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0년도 4월 25일 날 난 건데 이때 형법 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수지침 그 시술 행위가 이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형법 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각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식 수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는 행위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고발을 하게 된 것이 그 무료 봉사를 나간 것을 그 고발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술 방법, 횟수 이런 것들 방법이 위험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수지침이 아주 작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